오늘장 투자자분들도 걱정 많이 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뭐 폐배터리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그리고 몇몇 AI 종목군들은 오히려 플러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종복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좀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좀 눈에 띄는 점들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예, 진짜 아이러니하고 특이하지만 제가 할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갈 길을 갑니다. 오늘장 특징은 해외 시장 급락의 국내장 양호입니다. 상대적 양호인데요. 이게 진짜 전문가 입장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에 닥쳤을 때 사명감을 갖고 의견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장에서 그 다우 섹터에 있는 종목이죠. 은행주 이슈가 금요일 날도 잠깐 나왔다가 오늘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 진짜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신 제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코멘트 위주로 짤막짤막하게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그 이슈가 또 이벤트 타이밍에 나온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수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드디어 이벤트 주간에 왔는데 여기서 또 악재가 나오고 그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도 나스닥 시장과 국내장 등 뭐 그죠? 예.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다운데 일단 보세요, 여러분. 나스닥이 금요일 날 고용이 나올 때 이 지표 예상치를 높게 잡은 게 제가 단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평균 임금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지수를 올렸어요. 근데 은행주 이야기, 파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다시 급락을 시켰습니다. 급락을 시켰다가 옐런 의장 나와서 뭐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다시 낙폭을 축소시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우선 내일 모레 타이밍에 CPI는 제가 지금은 얘기 안 하고 이거 위주로만 여러분들한테 핵심 코멘트 이종복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자 3월 8일 날 방송할 때는 70%가 넘게 0.5 인상의 확률이 높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긴축이 다소간에 완화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종목들이 고점에서 밀리고 막 종목들이 변동성이 생기는 이유는 아까 우리 진행자도 코멘트가 들어왔듯이 너무 급등을 한 게 단점이에요. 급등을 한 것은 가격이 빠져야 돼요. 가격이 빠지면 천하의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요 얘기 중간에 섞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오히려 소폭으로 내려오는 쪽의 확률이 높아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달러. 정상적으로 달러가 이렇게 꺾였으면 무지하게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긴축이 약화되는 쪽으로 갔으면 지수가 폭등했을 거예요. 근데 은행 파산으로 달러가 약해진 것은 약간의 부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은행으로 확산이 아닐 시 증시에는 호재가 된다는 아니고 될 수도 있는 것이 긍정. 저도 파웰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또 얘기하면 주도주를 갖고 있고 주도주를 공략해야 돼요. 후발주를 갖고 있거나 소외주를 갖고 있으면 이럴 때 손실을 보거나 그동안에 벌어놓은 것을 토하게 됩니다. 자, 이거 달러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채권. 채권을 보시면은 10년물인데 이게 여기서 한 번만 더 깨져버리면 이거 쌍봉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지만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CPI 수치와 연준의 금리 결정 후 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포인트.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어떤 이 증시는 있어도
작년 연말장 기억나시죠? 작년 연말장보다는 더 강력한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을 찾을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코멘트를 또 드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흔들려도 중기적으로는 안정을 찾는 거니까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입니다. 환율이 여기서 꺾여버리면, 그렇죠? 예. 주도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옵션 가격 구조하고 변동성 차트는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한 넥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저도 하는 일이 있어서 더 이상 자세하게는 얘기 못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다시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작년 12월 2일인가 3일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해 줬던 내용입니다. 작년 연말장은 빅테크, 나스닥 시장이 추세가 꺾여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다우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뒤집혔어요. 다우는 추세가 꺾인 거고 나스닥은 추세가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는 그냥 명약관화, 명명백백.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변수에서 한 가지가 뒤바뀐 게 있는데, 외환 변수와 파생 변수 쪽은 그때보다 긍정이고요. 나스닥 시장과 다우 쪽에서도 나스닥 시장은 긍정이고요. 부정은 다우. 근데 다우에 뭐가 다 몰려있죠? 은행주가 다우에 다 몰려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장 우리나라도 보시면 섹터별로 차별화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와, 지금 급등해버리네. 보세요, 여러분. 자, 빨리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섹터별 차별화 흐름이 나오는데 2차 전지는 여전히 강하죠. 그리고 제가 특징적인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대보마그네가 M&A 이슈, 경영권 매각 이슈가 소형사로 넘어간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약했는데, 이게 날개를 다는 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 주가에는 호재입니다. 대신 단기적으로 고점이니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LG 엔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등 이 주도주들은 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아메카처럼, 제가 이거 세아메카도 3월 3일인가쯤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했었어요. 3일 정도 고점에서 빠지니까 하반경성 좋죠. 그 다음에 성일이는 아직 차트는 조금 아직 안 익었습니다. 그렇지만 펫배터리 관련주들도 움직임 좋고, 마인즈죠, 여러분. 제가 마인즈의 지난주 목요일쯤 언저리,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언저리에 61선 언저리, 사실은 61선을 살짝 깼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61선 언저리에 타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마 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로봇은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를 보시면, 로보티즈를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미스터 진단에서 이 주식을 고점에서 물은 사람한테 제가 한 얘기가 있는데, 보다시피 21선까지 밀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조종을 되게 예쁘게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주도주들이 21선 언저리 혹은 로보스타는 살짝 21을 깨면 좋겠는데 3만원 선 언저리 정도가 자리가 나쁘지 않은 자리로 오는 겁니다. 이렇듯,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인공지능 챗봇 쪽 말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및 칩 관련주도 보시면, 제가 이 시간에 넥스트 칩 61선 언저리까지 왔죠. 그 다음에 가온 칩, 얘는 아직 밀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포뱅크도 지금 보시면은 흘러내리고 있지만 61선 언저리에서 하반경성 나오듯이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
2차 전지나 로봇이나 인공지능 챗봇이나 반도체 칩 관련주나 전체적으로 텔레칩스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텔레칩스도 보시면은 20일선은 깨졌지만 60일선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죠. 등 이 전체적인 주도주 섹터는 단기간의 지수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밀려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폭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 메리트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근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근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섹터별 차별화 흐름이 나오지만 조종을 예쁘게 받고 있다. 이게 지금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시장이 마냥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은 또 잘 가고 있네요. 그러면 또 어떤 투자 팁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항상 저는 미리미리 얘기하는 게 장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단점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간 시청자분들 중에 방송을 꾸준히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올 수 있는데 우선 지수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오늘장 310 안착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수가 엊그저께 320을 찍고 310밖에 안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격이 떠 있다 보니까 변동성 요인이 나왔을 때 종목들이 변동성이 생기는 게 단점인데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기회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금요일 날도 한 코멘트 드렸지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시장 전략이었거든요. 이 3월 3일 날 보면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겠냐. 이종복이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제가 TV 출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다음 주 시장과 이 이벤트까지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겠냐 하면서 지수 얘기하고 시장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 그리고 3월 10일 날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지금 딱 그 타이밍에 온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딱 왔는데 종합도 310에 붙어 있고 사실 조금 더 밀려서 307 수준까지 밀리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은 지수 관련한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도주와 종목 위주로 간 건데 내일일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아마도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날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CPI 있죠, 여러분. 3월 14일 이 CPI 수치 보다시피 약간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6이면 여전히 높은 겁니다. 이건 6이면 여전히 높은 거예요. 보다시피 CPI가 예상치가 조금 하단으로 밀려 내려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떨 때 좋은 거냐면 차라리 높게 예상이 된 상태에서 이전치보다 낮게 나오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데 저야 뭐 시나리오는 다 나와 있지만 지표를 보지 않고 얘기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지표 나오면 제가 이건 얘기해 드릴게요. 310 안착 체크 플러스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3. 3번 이상은 얘기 안 합니다. 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얘기하면 저는 내일부터는 이제 저 포트폴리오 얘기는 또 안 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자, 보세요. 대응이 잘 되거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주도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주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뭐가 좋으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장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주식시장이 폭락으로 가도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주도주는 누차 강조하지만 저는 배터리를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리튬 관련주하고 펫배터리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순환매로 예상하는 뭐 전해액이나 전고체 등 소재 쪽. 그죠? 예, 여러분들한테 그걸 강조하는 거고 로봇은 당연히 정통 로봇이 우선이 되고 공장 자동화나 이런 쪽에 순환매 또 예측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도체가 약한 거 단점이라는 얘기는 계속해도 여기 동부하이텍이라는 주식으로 한 코멘트만 시간이 또 그죠? 예. 주도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도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 오늘 가장 강조를 해주시네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시간을 꽉꽉 채워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확실히 안 꺾였습니다. 선별적인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 4월 1일입니다. 4월 첫날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미래 전략을 다루는 시간 클래스통의 그 첫 번째 시리즈로 2차 전지 다룰 예정이고요. 지금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신청하는欄으로 바로 가고요. 또 유튜브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 상단에 또 신청서 쓸 수 있는 쪽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도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